2024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둘째 날 스마트 오퍼레이션 트랙의 첫 번째 주제 발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김건 매니저님 모시고 개방형 자동화를 위한 미래 산업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김건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볼 주제가 개방형 자동화. 이 산업 현장에서 개방형 자동화를 주창한 지는 얼마 안 됐죠. 네, 맞습니다. 네, 다 폐쇄형으로 네,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UAO라는 이 협회가 유니버설 오토메이션 협회가 네. 창립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됐습니까? 네. 예. 이게 왜 창립이 됐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의 그런 자동화 시스템은 모두 각 제조사별 매우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이거를 뭔가 혁신하거나 아니면 이걸 확장하거나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런 PLC나 그런 DCS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범용 자동화라고 하는 이런 컨셉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범용 자동화 최근에 이따가 또 설명을 좀 해주시겠지만 회원사들이 부쩍 늘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좀 말씀 나눌 때 들어보니까 국내 현대자동차도 가입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서플라이 체인 이슈라든가 엔드 유저의 그런 어쨌든 갈증, 목마름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UAO의 런타임 엔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 반응은 뜨겁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현대자동차도 이제 유에 가입한 것도 저희의 그런 런타임 엔진이 이제 탑재된 그런 솔루션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유저나 더 많은 벤더들이 이 협회에 가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슈나이더에서 런치한 그 에코 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익스퍼트라고 하는 그런 유니버설 오토메이션 컴플라이언트 솔루션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에코 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익스퍼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슈나이더의 그런 특정한 또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범용 자동화를 위한 그런 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길 만한 일인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특정 회사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맞습니다. UAO에 가입되어 있는 다양한 서플라이어의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반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김건 매니저님이 준비한 개방형 자동화를 위한 미래 산업 유니버설 오토메이션이라는 주제 발표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슈나이더 전문가분들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자동화를 통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김건입니다. 네, 현재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인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기존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가져가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도 현재 사용 중인 컨트롤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어렵다든지 그리고 그런 중앙 집중식의 그런 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이 아니라 모듈 유닛 단위의 그런 모듈식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은데 오늘날의 그런 기술적인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현재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그 말은즉슨 PLC와 같은 그런 하드웨어의 수명이 다하면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도 다시 작성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에서 내 어플리케이션의 라이브러리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수많은 벤더를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엔드 유저의 메인테너스 팀은 수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벤더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동화 공급 업체를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매한 하드웨어 납기 지연으로 인해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재 유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그런 인력보다는 IT의 인력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능 있고 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유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네, 요약해보면은 현재의 자동화 시스템은 공급업체에 매우 종속적이므로 혁신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러므로 차세대의 자동화 시스템은 반드시 첫째로 개방적이어야 되고요. 둘째로 안드로이드처럼 안드로이드가 다양한 그런 제조사의 핸드폰에 탑재되듯이 이런 기술의 공유가 가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플러그 앤 프로듀스, 즉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의 라이브러리를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함으로써 로우 코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제로 코드 개발도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젊은 IT 엔지니어에게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처음부터 다 이런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특정한 벤더에 구속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산업 자동화도 앞으로 스마트폰처럼 되어야 됩니다. 즉 예전에는 전화, 카메라, 지도, 음악 플레이어, 게임 등 각각의 기능이 다른 하드웨어에서 구현됐다고 하면은 스마트폰에는 단 하나의 하드웨어 안에 내가 원하는 기능의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 앱들은 내가 하드웨어를 교체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삼성폰에서 사용하고 있던 특정한 앱은 구글폰으로 바꾸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모바일 OS의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안드로이드는 특정한 그런 제조사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글, 삼성, 샤오미처럼 많은 제조사들이 다양한 하드웨어를 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생태계가 커짐으로써 더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더 많은 고객들이 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동화 세계에서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앱과 라이브러리들은 PLC나 DCS와 같은 그런 산업용 하드웨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윈도우 OS나 리눅스 OS를 지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하드웨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 자동화가 스마트폰처럼 되려면은 특정한 제조사로부터 독립된 런타임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인 바로 협회가 universalautomation.org, 그 유니버셜 오토메이션 협회입니다. 네, 유니버셜 오토메이션 협회는 UAO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특정한 제조사로부터 독립된 런타임 엔진을 자동화 시장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유저와 벤더들이 모여 설립한 전례 없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런타임 엔진은 IEC 61499라고 하는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니버셜 오토메이션의 런타임 엔진은 스마트폰 시장의 안드로이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UAO 유니버셜 오토메이션 협회에 대한 추천사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No one company can accomplish all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mises on their own. Universal automation is fundamentally two things. Number one, it's a technology based on the IEC 64099 standard that enables hardware-independent plug-and-produce software components. Number two, it's an independent, non-profit organization with members from both the user and vendor community
that manage together a shared source runtime implementation of the IEC 64099 standard. Everything is changing, and I think the openness and the data hungriness we have, forces us to do this. You cannot get all that great data we have. We have so much great data which we cannot get to, basically, because it's tucked away under a sort of a proprietary shield. And with these technologies, we can open up and make deliberate decisions on what we want to disclose to other systems and other users. And it's happening today. Universal automation, in my view, is a constellation of powerful industrial players that want real change and real breakthrough. This organization is exciting to be in because it combines different players along the food chain of automation, from like end users, big companies which have very sophisticated automation systems, down to smaller technology providers or even component providers.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many companies to be one of the first in the new era of control systems. And it's always great to be in the first line than to be the last. UniversalAutomation.org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open to any company. Joining universalautomation.org helps with acquiring the required knowledge, quite critical knowledge of this technology, very fast and efficient way. If you're curious, join us. 네, 유니버셜 오토메이션 협회는 지금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네, 회원사로는 2021년에 9개의 창립 멤버가 모여서 회사들이 모여서 설립이 됐는데 2023년 말 기준으로 72개의 회원사들이 모였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약 한 80개 이상의 회원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회원사들 중 이 주요 업체로는 슈나이더, 인텔, 옴론, 코그넥스, 어드반테크 같은 그런 제조사들도 있고요. 산업 자동화 제품에 대한 제조사들도 있을 뿐더러 현대자동차, 쉘, 베올리아, 엑스모바일, 카길, 바스퍼와 같은 그런 대형 엔드 커스터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제조사들은 이 공유되는 UAO의 런타임 엔진을 탑재를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는 회사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엔드 유저들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인 그런 스폰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슈나이더를 포함해서 총 11개의 회사들이 바로 이 UAO 컨트롤러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네, 2024년 2월 기준 전체 회원사 멤버들은 다음과 같고요. 이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회사들은 바로 UAO 컨트롤러를 시장에 이미 출시한 제조사들입니다. 여기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피닉스 컨택트, 어드밴테크 포함해서 총 11개의 제조사가 이미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회사들은 UAO에 가입되어 있는 국내 회사들입니다. 첫째로 현대자동차가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공공기관인 KTL이 바로 또 스폰서로 유니버셜 오토메이션 협회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네, 더 많은 기업들이 유니버셜 오토메이션에 가입하고 이 생태계가 확장함에 따라 그려볼 수 있는 산업 자동화의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오토메이션 앱스토어 같은 그런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의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를 선택을 합니다. 이 하드웨어는 특정한 벤더에 구애받지 않을 뿐더러 내가 일반 OS나 리눅스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PC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런 다수의 하드웨어에 배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수의 하드웨어의 어플리케이션 배포가 되었더라도 이 하드웨어끼리의 이런 크로스 커뮤니케이션은 저절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드웨어가 10개라고 하면은 PLC가 10개일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도 10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더라도 하드웨어는 100개, 20개, 1000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니버스 오토메이션은 특정한 제조사로부터 독립된 런타임 엔진을 공유하기 위해 모였고요. 이 엔진은 IC61499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C61499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IC61499 스탠다드는 펑션 블럭을 정의를 하고요. 이 펑션 블럭은 지금까지의 그런 PLC의 사이클릭 방식이 아닌 이벤트 드리븐 펑션 블럭을 정의를 합니다. 그 말은 이벤트가 입력이 돼야지 안에 있는 그 프로세스가 돌아가고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이벤트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때 나온 이벤트 출력은 옆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펑션 블럭의 이벤트 인풋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그 옆에 있는 펑션 블럭을 또 트리거가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IC61499는 이벤트 드리븐의 펑션 블럭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즉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그 추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만들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선택한 다음에 배포를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하드웨어로 배포할 수 있지만 10개, 20개, 100개의 하드웨어로도 쉽게 분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더라도 그 어플리케이션이 분산된 하드웨어끼리의 크로스 통신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IC61499의 세 가지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세계 최초로 그 유니버스 오토메이션 협회의 컴플라이언트 솔루션을 출시를 했고요. 이것을 저희는 에코 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익스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에코 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익스퍼트 EA는 IC61499 기반의 소프트웨어 센트릭 분산형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EA 안에는 첫 번째로 빌더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DPEC은 Distributed 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의 약자고요. 즉 유니버스 오토메이션의 런타임이 인베드가 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DPEC 중에서는 저희가 소프트 DPEC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런타임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런타임을 리눅스 OS를 가진 PC라든지 윈도우 OS를 가진 PC에 설치를 하면은 바로 이 런타임 환경을 동일하게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C61499 펑션 블럭에 내가 원하는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은 원하는 페이스 플레이트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HMI까지 다이렉트로 바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A 아카이브, SQL DB도 지원하고 있고 또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쉽게 하도록 저희가 라이브러리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아베바 시스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스카다 레벨의 솔루션과 쉽게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셀 링크라고 하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EA의 그런 프로그래밍 툴 ID를 사용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M580 DPEC, M262 DPEC, 또는 알티바 DPEC, 또 소프트 DPEC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PC,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로 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분산을 하더라도 이 하드웨어끼리의 크로스 통신은 추가적인 엔지니어링 없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EA는 뛰어난 개방성과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첫째로 슈나이더에서 개발한 그런 DPEC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유니버스 오토메이션에서 이제 이미 출시를 한 그런 슈나이더를 제외한 총 10개 회사에서 이미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하드웨어나 IPC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제품들은 바로 유니버스 오토메이션 정식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말은 즉슨 동일한 런타임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하드웨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제품들은 우리가 제네릭한 그런 하드웨어나 IPC이기 때문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 디펙을 설치를 함으로써 PC 베이스 컨트롤러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EA를 활용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요. 네, 현재 EA는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약 한 3년 전에 글로벌 출시를 했고, 국내에는 약 한 2년이 출시된 지 약 2년이 조금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약 200개 이상의 레퍼런스를 만들었고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어입니다. 즉, 기존의 PLC와 HMI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즉, UAO 컴플라이언트 오퍼나 아니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디펙을 사용해서 기존의 PLC와 HMI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오케스트레이션이고요. 즉, IT 단과 OT 단의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서드파티 PLC나 서드파티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서로 인터페이스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EA 안에는 기본적으로 OPC UA, 모드버스, 이더넷 IP, 프로피넷, MQTT와 같은 다양한 그런 프로토콜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코스트 없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서드파티 제품들과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IT 센트릭 어셋입니다. 즉, 고객의 IT 인프라와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즉, 작업 현장에 있는 물리적인 컨트롤러를 IT 어셋 내에 가상화하여 바로 이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각각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제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PLC와 HMI를 대체하는 것이고요. 네, 실제 국내 한 대기업에서 진행된 그런 데모고요. 네, 이 전체 프로세스가 바로 이 PC 한 대로 소프트 디펙이 설치가 되어 있는 PC 한 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 첫 번째 화면은 바로 이 i61490 스탠다드를 이용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화면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바로 EA HMI입니다. 즉, 라이브러리 안에 이런 그래픽도 포함됐기 때문에 쉽게 드래그 드랍을 해서 HMI까지 바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이 PC 한 대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 PC 안에 소프트 디펙과 HMI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PC 한 대로 이 제어와 HMI를 구현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PLC와 HMI를 대체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케스트레이션이고요. 먼저 오케스트레이션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스트라에서 한 명의 지휘자가 중심이 되어 여러 연주자들을 지휘하는 것처럼 EA가 하나의 중심 레이어가 돼서 서드파티 PLC, 아니면 또 다른 비전 시스템, 아니면 로봇, 아니면 또 다른 IT 서비스, 그런 소프트웨어와 서로 인터페이스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제가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그 EA의 소프트 디펙, 즉 산업용 PC에 설치가 된 EA 소프트 디펙이 코그넥스의 AI 카메라와 그리고 협동 로봇과 서로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EA 소프트 디펙은 코그넥스 AI 카메라로 이제 커맨드를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코그넥스 카메라는 이 사진을 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를 다시 EA 소프트 디펙으로 보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로봇에게 커맨드를 주고 그 로봇은 그 액션을 시함과 동시에 그 로봇에 대한 정보라든지 로봇의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이 소프트 디펙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 이것은 EA HMI에서 모두 표현이 됩니다. 네, 짧은 데모 영상을 보시겠고요. 네,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EA HMI고요. Here, as we don't have a grabber, we will put the product manually in front of the camera.
네, 그래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그 협동 로봇 위에 올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소프트 디팩이 코그네스 카메라에다가 커맨드를 주고 이에 따라서 코그네스 카메라를 분석된 결과를 소프트 디팩에 준 다음에 소프트 디팩은 여기 보이는 이 협동 로봇에 바로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는 모두 이 EA HMI에 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Thanks to visual inspection algorithm. And finally, the cobot will give back the product. 네, 다음으로는 IT 센트릭 어셋이고요. 네, 즉 IT 인프라와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현장에 있는 그런 물리적인 PLC가 모두 하나의 서버에 그런 버추얼 머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바로 이 아키텍처의 예시입니다.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 그 하이퍼바이저를 구현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그런 버추얼 머신을 구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추얼 머신 하나에는 EA 소프트 디팩이 설치가 돼서 이제 제어를 하고 있고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버추얼 머신에는 EA HMI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이런 하나의 하드웨어 안에서 이제 서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간단한 그런 데모 영상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이 PC 안에는 OS가 2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가상화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버추얼 머신 첫 번째 버추얼 머신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첫 번째 버추얼 머신에는 이 소프트 디팩이 설치가 돼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저 모터의 속도를 계속 가변하면서 계속 모터를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버추얼 머신에는 이 EA HMI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윈도우를 내가 껐다 켜더라도 여기서 소프트 디팩이 들어가는 리눅스 버추얼 머신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껐다 켜더라도 리눅스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고객이 원하는 그런 제어는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윈도우 PC가 꺼졌지만 계속 이제 제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이 EA를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레거시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EA는 이 레거시 시스템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나 머신 제어의 필수적인 레거시 시스템이 있다면은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고, EA는 이 레거시 시스템을 서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또 신규 설비가 설치되거나 아니면 이 레거시 시스템이 노후화되거나 단종되면은 그 EA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디팩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유니버설 오토메이션에서 출시한 그런 UAO 오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QR코드를 2개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는 유니버설 오토메이션 협회의 QR코드고요. 오른쪽에는 그 에코스트럭 오토메이션 익스퍼트의 추가적인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그런 QR코드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슈나이더 일렉트릭 김건 매니저님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UAO가 이제 지향하는 지향점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솔직히 아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는 그 공급업체에 종속이 돼 있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출연을 또 했고요. 작년에 이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상적인 부분들이 뭐였냐면 폭발적으로 이제 그 가입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11개, 27개, 바로 이제 72개가 됐는데, 그렇죠?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그런 것들이 더 명확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원래 이제 서플라이어들과 공급업체들은 이제 들어줄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분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뭐 PLC, HMI를 이제 기존에 이제 산업용 PC 한 대로 네. 대체하는 부분들을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이제 PLC나 HMI 기능들이 이제 오로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PC 한 대로 대체되면서 동일한 기능들을 과연 동일한 성능을 낼까? 네. 혹은 뭐 전체적인 뭐 성능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속도나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일단은 PC 베이스 컨트롤러는 이미 시장에 있던 컨셉이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PC일 경우에 뭔가 이런 지터라든지 레이턴시 같은 그런 타임 딜레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시는 고객도 계신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소프트 디펙이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형태의 런타임은 저희가 리눅스 윈도우 OS에 호환이 되는 소프트 디펙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리눅스에 호환이 되는 그 소프트 디펙도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사실 제어의 경우에는 리눅스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 그 이유는 리눅스 일단은 윈도우는 그런 제너럴 퍼포스 OS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 타임 딜레이가 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리눅스는 이 제너럴 퍼포스 OS를 저희가 리얼 타임 OS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임 딜레이라든지 지터를 현저하게 저희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PC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는 고객들은 저희 슈나이더에서 이미 출시한 M251 디펙, 580 디펙, 262 디펙과 같은 그런 PLC 형태의 그런 하드웨어도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쓰더라도 내가 이 하드웨어를 나중에 PC로 바꾸더라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배포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기존의 이제 고객들, 물론 이제 신규 고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의 고객들은 워낙에 이제 그 해당 하드웨어 업체의 하드웨어에 뭐 종속돼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하드웨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PLC나 HMI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개방 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 소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고객들을 좀 설득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연히 지금 저희 이 IC6 499 기반의 이 UAE 런타임도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새로 배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정한 제조사의 PLC나 HMI에 이제 익숙해져 있더라도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앞으로 언제 또 그런 PLC나 CPU의 그런 공급 이슈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솔루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고객들을 좀 설득을 하고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쭉 해주셨는데 뭐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뭐 요약해 주셔도 되고 혹은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PLC라고 하는 게 이제 IC 61131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뭐 거의 이제 한 5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그런 제조사들이 새로운 PLC를 시장 출시를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원리는 이미 50년 전에 기반에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 자동화도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변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이 바로 이 적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UAO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죠. 예, 개방형 자동화.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도 뭐 기사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슈나이더 일렉트릭 김건 매니저님과 함께 주제 발표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